안녕하십니까? 포항예술고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음악교사 문양일입니다. 예술고에서 음악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지도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실기 전형의 다양함과 대학교마다의 특징,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와 가진 능력이 모두 달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음대 진학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정작 내가 하고 있는 전공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시각에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모집 요강보다는 평소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했고 제게 질문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강의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악계열 전형의 종류와 특징. 여기에서는 모든 전공들에게 공통되는 항목들을 다뤄볼 것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을 다룰 것입니다. 둘째, 전공별 실기평가 유의사항. 이 장에서는 각 전공별로 숙지해야 할 점과 평가 시 중요시 되어지는 점들을 다뤄볼 것이고요. 셋째, 음악교육과 전형의 준비와 유의사항. 음악교육과가 있는 대학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다르며 전형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각 대학별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팁도 드리고자 합니다. 면접과 추천서도 보고 있죠. 음악계열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실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과 성적도 좋다면 더할 나위 있겠지만 실기 성적이 좋고 학과 성적이 나쁜 학생이 합격할 수는 있어도 실기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 음악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매우 낮겠죠. 그리고 음악교육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 즉 최저 학력 기준이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이 나올 때까지 합격을 유보하는 것으로 수능 성적이 통지된 후 최저 학력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최종 합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행히 음악계열 대학에서는 음악교육과 일부 학교 이외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음악계열 전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년제 대학은 6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2, 3년제 대학교는 6개 이상 또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2, 3년제 학교의 경우 대부분 실용음악과 관련되어 있으나 과도한 횟수의 수시 지원은 피로를 누적시키고 입시의 긴장감을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욕심을 부려 수시에 10개 대학 이상을 지원하는 학생도 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실용음악과 2, 3년제 전문대학교는 수시 1차와 2차를 시기에 나눠보는 학교가 많으므로 1차에만 집중하지 말고 2차에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횟수의 안배를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실기 전형의 중요도가 가장 높으나 학생부 성적 관리를 외면할 경우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점수의 격차가 커져 실기와 내신을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산출 시에 상위와 중위 등급 간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위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급 간의 격차가 매우 커집니다. 이것은 실기 성적으로 만회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실기도 열심히 하되 학과 성적 유지에도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수시에 합격한 경우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일부 2, 3년제 산업대학교는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학교의 다른 과에 복수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3년제 대학은 주로 실용음악과에 해당되죠. 이 문제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해당 학교 입학처에 전화로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수시 지원 학교를 정할 경우
자신의 실력에 맞는 학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기 전형 날짜의 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기 전형일이 같은 학교를 지원해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만 해도 많은 어려움과 체력 소모를 동반하겠죠. 가급적 지원 학교를 정할 때 적당한 날짜 간격을 두고 이동 동선까지 고려해 가장 이상적인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음악계열 전형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수시 모집이 끝난 다음 치러지는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수능 성적이 반영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시기만 100%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아주 일부입니다.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도 많이 있지만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난해의 수능 평균 분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수시에서의 내신 성적과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이 중위권 아래 등급부터는 급간의 점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실기 성적으로 만회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할 점은 지방권 대학은 수시 모집에 비해 정시의 모집 인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꼭 숙지해야 하며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학교는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서 정시 전형이 없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후 미충원 인원을 뽑을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플루트나 타악 등 선발 인원이 적은 학생들은 더욱 중요하겠죠. 다음은 정시 전형 지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 모집의 내신 등급과 마찬가지로 실기 정시에서는 실기의 비중이 높으나 수능 등급이 하위권으로 나올수록 등급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므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기와 수능 시험을 병행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둘째, 가, 나, 다 군의 정시 전형군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실력에 잘 맞고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과는 다르게 세 군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 나, 다 군별로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기에 선택이 제한이 많겠죠. 정시 지원을 할 때 자신의 실기 시험에서 세 군데 학교를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욕심입니다. 가장 좋은 지원은 자신이 목표로 한 대학을 한 군데 지원하고 두 곳은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아주 가끔씩 지원할 만한 대학이 없다며 가, 나, 다 군 중 한 곳이나 두 곳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시는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가, 나, 다 군별로 날짜가 정해져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세 군데를 모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컨디션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수능 반영 비율과 방법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탐구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수능 성적을 보지 않고 실기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학교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각종 특별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계열 대학은 다른 계열에 비해서 특별 전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한다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어촌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은 농어촌 거주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세부 지원 자격이 학교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모집 정원 내로 선발하여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둘째,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주로 저소득층을 배려한 전형이죠. 서울대, 부산대 등은 수시에서, 이화여대 등에서는 정시에서만 보고 있죠. 기회균형 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시 모집 정원 외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며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루어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위에 소개한 특별 전형들은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더라도 일반 전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의 경쟁률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